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호재들, 그리고 오랜 시간 리플을 옥죄어온 소송의 마무리. 시장이 곧 폭등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지금, 투자자들은 이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 ETF부터 체크해 볼 건데, 최근 블랙록의 ICS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이번 월요일 5억 2,60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했거든요. 이 이벤트는 2024년 3월 13일 이후 ETF의 하루 최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유입된 비트코인은 약 7,759개로 이는 역대 유입 중 7번째로 많은 양이죠. 이에 대해 일단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후 전 세계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수량은 하루 평균 450BTC 정도거든요. 이에 대비했을 때 앞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약 7,759개의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물량인지 알 수 있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이런 수요 충격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블랙록의 ETF는 현재 연간 유입액에서 나스닥 지수펀드 QQQ를 넘어섰거든요.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블랙록의 ETF가 곧 뱅가드의 토탈 주식시장 ETF를 유입량 면에서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정말 전례 없는 일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블랙록의 ETF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와 바넥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같은 다른 비트코인 펀드는 엇갈린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특히 피델리티는 2,370만 달러로 당일 두 번째로 높은 유입을 기록했지만, 반면 바넥은 3,840만 달러가 유출되어 펀드별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모든 ETF가 활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기에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하고, 또 하나 비트코인은 다른 문제도 해결하고 있죠. 특히 악명 높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는 약 28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42,587BTC를 두 개의 지갑으로 옮겼는데, 이번 이전은 채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환의 일환으로 긴 해결 과정에 또 다른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마운트곡스가 BTC를 새로운 지갑으로 옮길 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 방안을 마련했기에 일전 이체는 더 많은 상환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 가격 상승을 이용해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58.74BTC를 약 396만 달러에 매각했는데, 올해에만 정부는 3억 9,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6,261개를 매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때때로 일부 비트코인에 매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는 않거든요. 더불어 현 시점에서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준비금 지표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매도보다는 장기 보관을 위해 자산을 인출하고 있음을 시사하기에 이러한 행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급 압박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더욱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 소식 체크해 볼게요. 최근 암호화폐 베테랑인 카일 사시가 비트코인 가격과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움직임을 예상하여 주목받고 있거든요. 일단 불과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업계의 주요 억만장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죠. 이에 대해 여러 요인에 의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요인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비트코인 기부를 수락하며 보여준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입장은 비트코인의 주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트럼프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JD 벤스를 지명하기도 했으며, 트럼프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채택하지 않으면 중국이 채택할 것이고 중국이 채택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채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국가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 영역을 점령하도록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채택에서 중국을 이기려는 의도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트럼프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아닌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또한 조 바이든이 대통령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비트코인을 차기 행정부의 전략적 비축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시장을 강세로 이끌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 현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트럼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국의 예비 자산으로서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추측도 있는데,
있는데 현재 미국의 대선 출마자는 거래소 안정화 기금 ESF와 같은 기존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데 ESF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융 수단이거든요. 이 기금은 외환과 금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어쩌면 미국 달러와 연계되어 비트코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ETF로 긍정적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또한 트럼프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호재들이 쌓여가고 있으니 이는 모두 시장의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소식들로서 투자자분들은 필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고래들이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약 8,400만 달러 상당의 1억 4천만 XRP를 축적했는데 이는 XRP 가격이 크게 반등한 것과도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는 상태인데 고래의 활동 증가는 고래 보유량과 가격 변동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이번 주 초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고래 주소는 특히 100만에서 1000만 XRP 사이를 보유한 양을 나타내는 채워진 파란색 영역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1억 4천만 XRP를 축적한 고래 계층이 평균 1천만 XRP를 보유한 고래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고래들이 계속해서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더불어 또 다른 핵심 지표는 XRP 총 보유자 수의 증가를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XRP 보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 가격 급등 동안 총 보유자 수가 525만 명을 달성하며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는 고래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여러 투자자들이 XRP를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에 고래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걸 기분 좋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너도 나도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 살펴보면 역시 리플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근 원래는 7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SEC의 비공개 회의가 7월 25일로 미뤄졌는데 이 회의 주제는 행정 절차의 제정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심사 및 집행 절차와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명시돼 있었고 중요한 건 이 회의에서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플의 CEO도 SEC와의 소송이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SEC의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어쩌면 합의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꼭 이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리플 소송이 끝날 거라는 예측 역시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리플을 옥죄해왔던 소송이 정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에 따른 시세 상승 역시도 큰 기대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